안녕하십니까, 김병숙입니다. 저는 한국직업상담협회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경기대학교 직업학과 교수로 재직했었습니다. 상급 학교를 진학하려면은 진로를 탐색해서 계열을 탐색했습니다. 계열을 탐색하고 나면은 계열에 더 세분화되게 전공이에요. 그 전공 뒤에는 취업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전공 탐색한다는 거는 대학교를 결정하는, 대학교의 학교명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이 검사를 사용합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면은 다 추천을 할 수 있지만은 특히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어떤 그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려면은 계열을 탐색하게 되고 그 계열에 어떤 전공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그래서 뭐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전체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 주로 많이 하고 있죠. 대학교로 가기 위한 그런 걸로 지금 제작돼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 학생의 전공을 정확히 판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그런 요인들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타당한지를 검사 내에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넣었기 때문에 다른 검사하고 전혀 틀리죠. 다른 검사는 지금 이렇다라고 제시하는 것뿐인데 저는 그게 아니라 이 학생이 지금 응답한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 타당한지를 제시해서 또 타당하지 않으면 그걸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아주 세분화된 그 사람의 적합한 코드를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다른 검사 틀린 점입니다. 지금 AI는 전문직도 공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공이 AI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노출 지수를 항상 추이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전공만 갖는 게 아니에요. 모든 전공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항상 그 추이를 살피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변형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변화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다는 이 조건을 가져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점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아보면은 자기에게 적합한 전공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전공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학교를 선정해서 그 학교의 그 전공과 관련된 학과가 어떤 학과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학과에서 어떤 걸 배우는지 또 한번 추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전공을 하게 되면 어떤 직업으로 갈 수 있는지 여기까지 이렇게 다 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추적해 보면은 앞으로 자기가 1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될 건지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선호하는 학과하고 여기서 나오는 학과, 이게 다 자기의 도전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선호하는 거와 이것이 그렇게 달리 나올 수는 없지만 만약에 달리 나왔다 하더라도 일생을 통해서 많은 전공을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하나에 자기가 전공할 수 있는 거를 남보다 더 다른 걸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부자가 된 느낌이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네, 전공 탐색 검사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전공 탐색 검사는 기본적으로 갇혀있는 이론이 홀랜드의 직업선택 이론입니다. 홀랜드는 다른 이론과 다르게 성격을 통해서 직업을 예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와 직업과 관련된 모든 검사의 기본적인 이론이 홀랜드의 직업선택 이론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성격 이론 같으면은 옥스퍼드 사전에 나온 한 10만 개의 단어를, 성격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를 회귀 분석을 계속해서 6개다, 12개다, 16개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홀랜드는 그게 아니라 실제 사람을 상담을 해가지고 뭔가 사람이 다 다르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것을 육각형으로 표현하게 되고
거기다가 이 사람은 대부분의 이론이 6개다, 12개다, 16개다 이렇게 인간을 유형을 분류하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120개로 특성을 분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6개 곱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30여 년 동안 이가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홀랜드 이론을 보완하기 위해서 5가지 개념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론은 없는 아주 지지하는 구축된 그런 개념을 제시한 거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일관성에 대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홀랜드 이론이 육각형으로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가는데 이게 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간섭형의 영어의 첫 번째 단어를 따서 리아색 이렇게 표현합니다. 리아색 순서대로 움직이는데 일관성이라는 거는 만약에 내가 R이 있다면은 바로 옆에 있는 요 코드가 내 코드가 돼야지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리고 그 직업에서 오래 일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은 승진을 가능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일관성이 얼마나 나한테 있느냐에 따라 갈등 구조를 보는 그렇게 이제 이 검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차별성입니다. 차별성은 뭐냐 하면은 지금 이렇게 인간은 육각형 모형을 갖고 있는데 똑같이 일하는데도 육각형 모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육각형 모형이 환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이제 내가 아이와 관련돼 있으면은 이 일하는데도 아이하고 연관된 문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과 사람과의 적합을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과 일, 적합 이론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은 내가 취업을 하려면은 나도 중요하지만 그 취업하는 그 기업의 문화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차별성을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가 일치성입니다. 내가 똑같이 I형이 있으면은 이 기업도 탐구하는 그런 일이 많은 곳을 좋아한다. 그것을 일치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체성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만약에 탐구형을 갖고 있는데 탐구를 하는 회사에 들어갈 때 나는 정말 여기에서 쓸모있는 사람이야. 이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자존심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일환경이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측성입니다만은 이거는 이 리아색을 돌리는 상관계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 건너편에 있는 코드가 나한테 있을 때는 이 코드끼리의 갈등을 일으킨다. 이런 거에 그 계측성을 상관계수로 나타내서 얼마나 이들과 멀어져 있는지 코드 간의 길이가 또 가까운지를 나타내는 그런 걸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검사의 두 번째로 차용된 그런 이론은 수포의 진로 성숙 이론입니다. 수포는 여러 번 자기 이론을 번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아주 유명하죠. 자기 이론을 번복하면서 개선을 했죠. 그중에 이 사람이 제일 많이 언급한 것은 진로 발달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때 소꿉장난을 하면서 너는 의사할래? 난 간호원한다. 이것이 하나의 진로 환상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진로에 대해서 탐색을 한다. 중학교 때는 직업에 대해서 탐색을 하고 그리고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에 걸쳐서 직업 선택을 해서 결국은 전공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 끝에는 취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취업한 후에 오랫동안 유지를 하다가 60세는 쇠퇴를 한다. 이것이 진로 발달 이론입니다. 이 진로 발달의 한 단계마다 그거를 완수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성숙했다 안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제를 다 한 단계씩 이수를 하고 그리고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전공 선택할 때 한꺼번에 이 진로 탐색에서부터 진로에 대한 그런 선택까지 또 전공 선택까지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로 교육이 교육 현장에 들어온 거고 이런 발달 단계를 얼만큼 완수했느냐를 측정하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론을 가지고 이 검사를 개발을 했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 검사의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진로 유형입니다. 이거는 홀랜드의 육각형 모형에 기반으로 해서 제시한 거죠. 그래서 리아색으로 나온 건데요. 그 다음에는 선호학과, 희망진로 이 두 가지를 봤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자기의 유형을 선택적으로 체크할 때 실제 자기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넣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 진로 유형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보완적인 그러한 검사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육각형 모형으로 다 변환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따라 그래서 이거를 변환시켜서 가장 좋은 코드화해서 이 학생의 적합한 코드를 판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검사, 다른 아주 특이한 그런 정성들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직업 가치를 보겠습니다. 직업 가치는 인간이 행동하는데 맨 기본에 있는 그런 행동의 유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우리는 동기라고 생각하고 있죠. 실제는 가치입니다. 가치가 신념을 만들고 신념이 동기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에 대해서 나는 돈을 좋아, 또 권위가 좋아, 명예가 좋아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내가 이 일을 하고 만족하면 그게 바로 나의 삶이야. 이것으로 인해서 많이 직업 선택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 부분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성숙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달 단계에서 과제를 어느 정도 했는지 그 지표를 제시하는 걸로 했습니다. 자, 이상에서 검사의 구성 요소를 마치겠습니다. 네, 검사 실시에 대해서 제시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전 학년한테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306가지 문항이 있습니다. 조금 길다 싶지만은 고등학생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문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의사항은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꼭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검사라는 거는 문제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 문장을 보고 나하고 같다 할 때 생각되는 첫 번째 생각이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점점 곰곰하게 생각하면 자기를 왜곡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솔직하게 첫 번째 생각을 가지고 체크해달라 이렇게 해 주셔야지 검사가 더 타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검사 결과지는 이렇게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지금 제시되어 있지만은 이거를 각각의 항목을 가지고 더 세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내용이 타당하냐 이런 얘기죠. 사실 그날 컨디션이 안 좋거나 또 가까스로 검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별로 지금 자기 생각에 이런 것이 왜 필요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는 타당하지가 않죠.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을 여기 지표로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뭐 좋다 이렇게 제시하는데 이거에 의해서 사실 이 검사의 결과를 끝을 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하기를 부탁하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육각형 진로 유형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리아색에 의해서 6가지 모양으로 나옵니다. 이 육각형 모형에 한번 보시면은요. 자, 현실형은 어떤 거를 실행하고 그 어떤 거를 주로 사물과 이런 거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식물이나 동물이나 재료나 기계나 공구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를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탐구형은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많이 내죠. 그런 쪽에 일을 주로 하고 있다. 예술형은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얘기하고. 사회형은 뭐냐? 봉사하고 사람 지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형은 이렇게 물체나 아이디어보다는 봉사하고 사람과 하는 거를 즐겨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진취형은 이건 관리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뭐가 있어야 돼? 목표 지향적인 이러한 스타일을 좋아하죠. 그 다음에 관습형은 그 문화에 동조하고, 그리고 자료를 가지고 만들고 자료를 분석하는 이런 것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다 틀리다라는 거를 여기에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걸로 하는지.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공을 저희가 이제 진로 유형에 맞는 전공을 제시를 하게 되죠. 이 전공은 아까 얘기한 그 코드와 관련된 전공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선호학과에서 제시된 코드가 아까하고 다르게 나왔죠. 그렇지만 선호학과에서는 이러이러한 과가 좋아하는 걸로 나왔다는 거를 나열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희망 진로가 어떤 코드화 됐는지를 제시를 해서 나타냈습니다. 네, 직업 가치를 보겠습니다. 직업 가치는 내재적, 외재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지금 이 학생은 대부분의 가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을 양가적 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금전, 어떤 때는 자기 표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그 다음은 진로 성숙도입니다. 진로 성숙도의 내용을 종합해서 이 사람이 미흡한지 아니면은 높은지 이런 거를 했지만은 각각의 요인별로 어떤 상황인지를 자세히 제시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역점을 뒀다는 게 일치도죠. 그래서 진로 유형, 좋아하는 교과, 희망 진로를 판정을 해서 그 코드가 어떤 것이 맞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각이 틀리다고 나왔지만은 이 각각의 코드가 순서는 틀리지만 다 갖고 있더라. 그러면 이 내용은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코드 판정을 해드리죠. 그래서 이 사람의 코드는 SRA다. 이렇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이쪽 코드하고는 다 다른 면이 있지만 저희가 코드 판정 그 계산하는 방법에서 정확히 근접한 그런 코드를 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확한 코드 값이 나와야지만 직업을 판정을 해드리는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직업 판정은 1,402개에 달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직업 판정에 가장 많은 숫자를 갖고 있고, 그리고 가장 최신의 직업까지 담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드에 가장 적합한 직업, 또 적합한 직업, 고려해 볼 만한 직업,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거의 40개 내지 60개 정도의 그런 직업을 보입니다. 여기에서 거듭거듭 강조되는 것이 가장 자기한테 적합한 이런 직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점을 굉장히 역점을 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편 타당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학생이 갖고 있는 이 검사에서 측정한 모든 요인별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한 통합적인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다 보시면은 학생에 대해서 지금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학부형님께도 그런 부탁을 드리는데, 특히 이제 우리 학부형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조금 낫대거나 미흡하다 이런 말에 굉장히 자극을 받으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이 학생은 진로가 팽창하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팽창하도록 자극만 주시면 되는 거지, 이거는 학업 성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지 그거를 지지해 주시면 좋은 거죠. 그래서 지지를 많이 부탁을 했습니다. 이 점에 착안하셔서 우리 학생들과 대화를 하시고 이 검사를 결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하나 예를 들면은 검사에 나온 많은 그런 직업에 대해서 한 번씩 학부형님이 탐색해보고 학생과 서로 대화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다면 그것이 부모와의 서로 진로에 대한 감성을 높이는 그런 자리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로 이거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선생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거를 이렇게 간략하게 제시를 했는데, 이거는 선생님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내용을 간략히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선생님들께서 특별히 지도할 그런 학생들, 그런 명단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진로 일치도가 낮은 학생이라는 거는 이 검사가 타당하지 않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검사를 다시 해서 타당한 그런 내용으로 했을 때 그 코드가 맞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재검사를 한번 부탁드려야 되는 학생의 얘기고, 그 다음은 진로 성숙도가 낮은 학생의 명단입니다. 진로 성숙도가 낮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학생의 편에 자세히 경우의 수를 제시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그 내용을 참조하셔서 이 학생이 무엇 때문에 낮은지를 한번 상담과 지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검사가 다른 검사와 다른 점이 이 점이 있습니다. 다른 검사는 T점수를 썼습니다. T점수라는 거는 모든 사람을 전체에 이렇게 정상분포에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쪽은 매우 좋다, 이거는 좋다, 그리고 여기는 매우 낮다, 낮다, 이렇게 보고 여기가 정상이다. 이것이 T점수의 원리입니다. 이 T점수로 한다는 얘기는 학생을 일렬로 세워서 상대방과 비교하는 거죠. 근데 진로는 학업 성적이 아니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는 것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수 점수를 썼습니다. 그리고 점수의 폭도 굉장히 좁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진로는 점점 팽창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아까도 주지사항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원리에서 70점과 30점 사이에 분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에서 특히 여기에 보시면은 보통 다음에는 사실은 낮음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저는 그거를 미흡으로 썼고 매우 낮음을 낮음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 등간도 5간 척도지만 제시하는 내용은 대단히 다른 T점수에서 제시하는 거를 배격한 그런 점수로 점수의 그 내용을 제시함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 검사지의 맨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본인이 이 검사 결과를 가지고 자기의 그 워크시트를 하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 검사 결과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